안녕하세요. 명언 배움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신경을 끄고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 살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신경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질 수 있는 것들만 취해야 합니다.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의 일부를 오늘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모두 실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중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지워나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게 될 것이므로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명해질 수 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부코스키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루저임을 알고 그것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다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흔하게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타인을 대할 때 불안을 느끼고 불안해서 더 불안해진다.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화를 낸다. 항상 옳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걱정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지옥의 무한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이로운 소비문화와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라고 외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대가 불안, 공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과 기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정작 어디에 신경을 쓸지 갈피를 못 잡는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페이스북에 공유된 엉터리 행복론의 허점은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역효과 법칙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느라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신경 끄기의 기술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다듬은 개인적 가치관의 기초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해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쟁이자 유일한 투쟁이다. 신경 끄기는 감정과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이코패스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의 주의사항으로 명료해질 수 있다.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음이 아니라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것이고 사소한 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문제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린다. 인간의 본성은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기본적으로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중년에 접어들면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 가족, 절친, 취미 생활을 위해 남겨놓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하지 않는 질문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와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다. 행복에는 투쟁이 따르고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만의 투쟁을 선택해 감내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해법은 부정적 경험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피하거나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
대부분 보상은 원하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고 결과는 원하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으며 투쟁을 미워하고 오직 승리만을 사랑한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를 규정한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가장 거슬리는 법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고통이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고통을 이용해 변화를 막는다. 다소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생명체가 혁신과 생존에 가장 열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지지 못한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다. 이런 끊임없는 불만족이 인간이라는 종을 싸우고 분투하며 번성하고 승리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은 인간 진화의 오류가 아니라 특징이다. 왕자였던 부처가 얻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삶 자체가 일종의 고통이고 인간인 이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은 답이 있는 방정식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불만과 불안을 포함하며 지속적인 행복을 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종교와 철학적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사는 동안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거나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은 곧 일종의 행동이면 활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피해 의식에 빠져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쉽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를 피하고 고통을 가라앉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침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받게 될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감정은 일종의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고 어떤 것이 부적합한지 알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정적 감정은 행동하라는 요구다. 반면에 긍정적 감정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삶이 단순해 보이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만다. 감정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며 단지 길잡이일 뿐이다. 따라서 감정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감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이 늘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게 된다. 느끼는 모든 고통을 영구적으로 완화될 수 있고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많은 이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무언가를 성취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서 별 볼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 무언가의 특별한 능력은 자신이 특출하다고 믿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집착할 때 발휘된다. 개선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바로 무미건조하고 일산적인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평가나 거창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삶의 근본이 되는 경험을 깊이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봐야 한다. 자기 만족감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스스로를 망상 속에 빠뜨려 허세꾼이 되고 만다. 허세꾼은 자신의 허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왜곡한다.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하는 행동인 허세 특권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긍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아야 한다.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사실 그대로 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경이로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현대인의 삶은 극단적인 경험으로 가득하다. 대중매체가 사람의 이목을 끌어 돈이 되는 극단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단조롭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극히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극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외주의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예외적인 정보가 쇄도하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로서는 불안과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첨단 기술과 매스미디어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주목받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 극단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행동하고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내겐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내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에너지와 망상에 가까운 자의식이 필요하다. 사실 나 혼자만의 문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당신은 특별하지도 않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승자박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편이 낫다. 곧 신경 끄라는 소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자유롭게 행동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크나큰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인한 두려움도 일종의 허세를 낳는다.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는 생각을 버려라. 삶의 기준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정하라. 자신을 유망주나 제야의 천재로 보지 말라. 비참한 피해자나 형편없는 실패자로도 여기지 말라. 그보다 훨씬 평범한 정체성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라. 이렇게 살아가려면 거창한 자아상을 버려야 한다. 오랫동안 의존해온 감정적 쾌락도 끊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금단 증상을 겪겠지만 그 대가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고통이 불가피하고 살아가면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고통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왜 고통받고 있는가, 즉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곤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마 실패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실패를 당신이 왜 실패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형편없는 기준을 고집하느라 더 나은 기준이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제의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평가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때로는 스스로의 감정이 어떤지조차도 잘 모른다. 자기를 인식하는 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인식의 첫 단계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층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묻는 능력이다. 자기 인식에 더 깊은 층이 있으니 세 번째 층은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다. 이 층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해야 간신히 닿을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이 우리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삶의 질을 규정하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은 인간 존재와 행동의 밑바탕이므로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그 가치관에 기초한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타인의 눈에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비교 상대가 더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에 그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지 묻는 것이다.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비틀스에서 쫓겨났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 단순한 삶 등의 가치를 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한 베스트가 메탈리카에게 쫓겨나 긍정적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실패자로 남은 머스테인과 비교된다. 어떤 가치와 기준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것은 차근차근 술술 풀리는 좋은 문제를 낳고 어떤 것은 그 반대로 나쁜 문제를 낳는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이라는 건 곧 더 나은 가치를 우상하는 것이며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써야 더 나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은 문제를 다뤄야 삶이 나아진다. 좋은 가치는 현실의 바탕을 두고 사회에 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나쁜 가치는 미신적이고 사회에 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는 내적으로 얻는 것이다. 풀코스 마라톤을 똑같이 뛰어 똑같은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도 자발적으로 선택해 준비했을 때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고 억지로 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경험이 된다. 내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 에너지를 느낀다. 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가 강요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단함과 비참함을 느낀다. 삶도 포커게임과 같이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윌리엄 제임스의 사례에서 보듯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인간은 어딘가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 곧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가치와 좋은 기준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보다 심오한 표현은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수록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내 책임이 내 잘못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은 삶의 일부다.
잘못은 과거에 선택했던 것의 결과이고 책임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들의 결과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누구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을 겪게 마련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선택하는 건 자신이다. 많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체념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각자의 상황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매일 어디에 신경을 쓸지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변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부작용도 따른다.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는데 뒤늦게 가치관과 기준과 행동을 모조리 바꾸려 하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망했다는 느낌도 든다. 또한 살면서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을 중심으로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다 신경을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로 돌릴 경우에 필연적으로 생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명언을 함께 배웁니다. 명언 배움.